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 심리학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신금 일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금은 전체적으로 6개의 글자를 만나지요.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표에 보면은 신금이 전체적으로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6글자를 만나면은 에,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면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가 됩니다. 자, 신금은 본래 경금에 대입하면 급제에 해당하고 신금은 분리를 뜻합니다. 왜 분리냐? 이제 가을철이 되고 나면은 곡식이 이제 다 염으로서 알곡을 고릅니다. 그래서 알곡을 고른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분리 또는 비평, 소유, 또 소유욕은 뭐냐면 신금이 흑체에 속합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왜 빨아들입니까? 이 신금은 빛을 빨아들여요. 빛은 생명체 근원인 태양이죠. 병을 병신 합소해서 빨아들입니다. 질투 적이고 경쟁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신금은 초질관 자기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급제적 성분이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 보면 신축은 양에 해당되죠. 묘는 절, 사화는 이제 12운성으로 신사가 사자리 됩니다. 싹둑을 사자죠. 그 다음에 신이 미를 만나면 쇠, 그 다음에 유를 만나면 녹이 되죠. 비견. 신이 해를 만나면 욕지가 됩니다. 자, 물상으로 한번 보면은 신축은 흰소, 철로 된 소, 신묘는 흰 토끼, 나무가 절단된다고 절목, 그리고 신사는 흰뱀 또는 용광로 속에 있는 보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있는 보석, 재련되고 있는 중이죠. 또 물상으로 보면 신미는 흰양, 아니면 바위 위 아래에 있는 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염소들. 그리고 신유는 흰닭, 그리고 칼, 돌, 이런 것을 아주 날카로운 칼돌을 말합니다. 신해는 흰 돼지, 다른 또 도세지옥이라 해서 이 보석을 깨끗한 물에 씻어 놓는 거죠. 도세지옥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작품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 삼합을 알려면 삼합은 이 사유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유축에 금국이 대비되지요. 신묘는 해묘미 하면 을목이죠. 또 사는 사유축 하면 금국입니다. 금이 대표가 되고, 그리고 미는 해묘미 하면 역시 을이죠. 이 사회성은 삼합이 맨 위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외모, 사회성을 뜻합니다. 또 신유는 신금으로서 유는 사유축 금이니까 금이 떴고, 해는 역시 해몸이니까 양간을 취해서 간목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을 이렇게 나눠 놓고, 삼합은 사회성 또는 외모를 뜻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삼합의 신금을 뜻하며, 신금은 본래 의미에서 자신은 급제지입니다. 경금이 대입을 하면 항상 본래 의미는 뭐라고? 경금이 대입을 해보라. 그러면 급제고, 을목은 정제고, 경금이 대입하는 비견이죠. 또 을은 경금이 대입하면 정제, 또 신금은 경금이 대입하면 급제, 또 간목은 경금이 대입하면 편제가 됩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그들의 본성을 뜻합니다. 신금의 본성 급제요, 을목의 급제는 정제요, 경금의
본성은 비견이요 을목은 정제다. 신금은 급제다. 간목의 본래 속성이 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금은 이 신금과의 보여서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작용은 비견, 본성은 급제. 그래서 급제적 비견. 또 신묘는 정제적 편제. 또 경금은 비견적 급제. 그렇죠? 경금이 급제가 돼, 신금이 돼서 급제가 되잖아요. 을목은 정제적 편제. 또 신금 자체 급제입니다. 급제적 여기서는 비견이 되잖아요. 또 요거는 편제적 정제.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그 방합을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계절로 보면은 이 축은 겨울철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은 개수, 묘는 봄철이니까 을목, 여름철은 병화, 또 미도 아주 여름철이죠. 정화, 또 요건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신금, 또 겨울철이니까 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을, 병정, 신, 임은 계절을 뜻하는 겁니다. 요 사주 축, 묘, 사, 미, 유, 해의 계절을 뜻하는 겁니다. 계절은 그 글자의 무의식을 뜻한다. 무의식을 뜻한다. 삼합은 계절, 사회성을 뜻하고 계절은 무의식을 뜻한다. 그럼 여기서 개수는 원래 경금이 되면 본래 속성이 상관, 을은 정제, 병은 평관, 정은 정관, 신금은 급제, 임은 식신이 되잖아요. 경금이 대입하면. 자, 그것을 알고 이번에 요 개수와 신금의 사이를 비교하면은 식신이 되잖아요. 금생수에서. 그래서 상관적 식신. 을목은 정제적 편제가 됩니다. 병화는 평관적 정관, 정화는 정관적 평관. 급제는 요 신금은 급제적 비견, 임은 식신적 상관. 이렇게 뭘 볼 수 있다?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성은 이 축은 기토고 묘는 을이고 사는 병이고 미는 기토잖아요. 유는 신금이고 임은 해는 임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 기토는 정인 의미가 있고 경금이 대입합니다. 본래 곡속성은 을은 정제요 병화는 병과 평간이고 기토는 정인이고 신금은 급제고 임은 식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용은 신금과의 작용은 토생금 하니까 편인, 또 요거는 금금목 하니까 편제, 병화는 정관의 의미가 있죠. 신금이 돼 있어. 또 기토는 역시 편인이 되고 신금은 여기서는 같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 그리고 임은 상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삼합은 급제적 비견. 이렇게 이제 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은 신금이 급제적 비견이라고 되어 있어. 급제적 비견. 자, 급제적 비견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신금은 일정 부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아까 흑체를 했잖아요. 흑체는 성분이고 이기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급제적인 비견으로는 흑체로서의 비견 성분이 강화되고 욕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가? 신금이 모든 걸 빨아들이거든요. 싹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개수는 상관적 식신이라는 말은 식신은 궁리하는데 상관을 궁리한다. 즉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궁리하는 사람이다. 볼 수 있다. 표현하는 것을 궁리한다. 궁리를 하는데 표현하는 것을 궁리한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궁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인적 편의는 원래 과거지향적입니다. 또 신비한 것 의심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신비하고 의심을 하는 신비한 것을 뭐 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비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축이다. 그래서 신축은 어느 정도
종교적인 그런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에서 조금 밑으로 더 살펴보면, 자, 신금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보면, 신사로 보면은 신금이 신축, 자, 신축입니다. 신금이 신축을 만났어요. 신축은 화계가 되고, 관자가 되고, 현침이 되고, 또, 탕화가 됩니다. 축은 탕화잖아요. 화계는 문화, 예술, 종교 특성이 있고 고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자라고 하는 것은 편재와 편관을 합한 거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편재와 편관의 합칭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지출이나 질병을 초래하는 신, 부부불안하고 인생 사이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 뜻하죠. 그 다음에 현침살은 요 침이 신축이 신금이 이 현침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예리하고 조금 사람들 무도하다, 도가 없다. 그리고 재해를 자주 당한다. 그런 뜻으로서 할인업을 해 살 수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학업, 기술업, 침술, 역술가 직업 좋습니다. 그리고 탕화가 있어나서 탕화는 엎드려지는 거 아니면 물을 엎드리고 불을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탕화가 있으면 굉장히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들끓고 감정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개운운을 바꾸려면은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비평적인 마음, 신축은 뿔이 달렸잖아요. 신금이 뿔이 달렸잖아. 소가 뿔 달렸잖아. 비평적인 마음 이런 것을 잠재워야 합니다. 비평적인 마음을 학문적으로 돌리면 평론가가 됩니다. 평론가는 좋습니다. 감상적 기질, 음악과 예술 쪽으로 돌리게 되면 대단한 학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신묘는 모두가 계절도 을, 그 위에 있는 삼합도 을, 그리고 본성도 을 이렇게 됩니다. 즉 정제적 여기서 편제죠. 정제적 편제라고 하는 것은 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제고 정제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뭘 치밀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치밀한 또 계산된 이런 것을 뜻해서 하기 때문에 신묘가 의식은 바깥으로 항상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묘가 신묘 자체 안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해야 할 방법이나 공리가 없이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매우 급합니다. 신묘는 급하다. 관살이 없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안 본다. 성격은 엄청나게 급하다. 그렇습니다. 의식은 항상 바깥으로 나가 있다. 신축과 신묘를 비교해 보면 신축은 생각이 많습니다. 왜? 토생금하잖아요. 그래서 국리를 생각이 많고 내성적이고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자칫 잘못하면 음적 존재로서 우울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묘는 바깥으로 막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사가 있는데 신사는 어떻게 되느냐, 몇 경을 버티고 나가는 끈기를 하면 신사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사는 참을성이 강하다, 평간이기 때문에 신묘의 성격은 좀 보면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신축을 한 번 더 보면 신사는 현침 평하고 지금은 문화예술기획이고 지금 의사, 심소사, 설계 이런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럼 신묘는 뭐냐? 신묘는 음욕, 그렇게 조금은
음한 기운이 많습니다. 남녀 어떤 그런 너무 정을 밝히는 그런 게 있고, 구추가 좀 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파로 중간에 녹을 파는 거죠. 녹을 파해서 밥그릇이 깨지는 것이고, 현침살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예리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생각이 굉장하게 침착성이 사실은 이건 부족합니다. 일을 진행해서 차질을 갖고 오시고 굉장히 좀 설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여기 보면 관리 감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에게는 좋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고 아래 사람한테는 매우 힘들겠습니다. 신묘는 주식 투자에도 관심 많습니다. 잘 되면 벼락부자가 되고 못 되면은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직업은 예술, 관광, 음식, 레저, 연구, 자유 등 특히 신묘는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미술가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싶고요. 성격은 아까 그랬죠. 신묘가 굉장히 조급하다고. 6, 7세 정도 어린아이, 기질은 대화를 좋아하는데 아주 급합니다. 죽기 살기로 달라듭니다. 자, 그런 성향이 있다. 돌진하는 거죠. 신묘는 돌진한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낼까?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신자면을 설명을 했고, 신사를 보겠습니다. 신사는 흰뱀, 용광로, 그렇죠? 아까 앞에 삼합에 관련된 거는 공부했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보면 비견적 급제. 비견적 급제는, 비견은 주체적인 성분이 강한 거고, 급제는 더욱 그걸 강화시키죠. 비견적 급제라는 것은 주체성이 강하고, 뭐,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평간적 정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억압하는 법을 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통을 참으니까 힘이 많이 들지요. 그리고 신사는 한마디로 자신을 감추고 타인의 비밀을 갖다가 잘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는 비밀을 감추고 남은 비밀을 자꾸 캐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뭐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속보이는 그런 짓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과 병은, 병 중에서 경은 겉으로 잘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경금은 뭐 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잘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수동적이죠. 경금은 또 가을 기운이고, 대신에 병화는 굉장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가. 신사 일주가 느끼는 생각은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 왜? 비견적 그 평간적 정관 이런 거 정관이 있잖아요. 합리성으로 있어서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사 경호는 비교해 보면 경호는 합리적인 것만 따르고 비합리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주체인데, 신사는 합리적이지 않아도 참고 견디고 또 강압적인 억압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평간적 정관에 설명드렸죠. 자, 그럼 신사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신사는 관기라고 하는 것은 관운이 좋고 오랫도록 관직을 가진 문무를 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는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다. 현침사를 있어나서 성격이 예리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관기, 대패는 살다가 굉장히 크게 녹이 박하고 부기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패. 그리고 현침은 아까 설명드렸고,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꼬부러진 것들, 이렇게 사화나 이런 것들이 꼬부러져 있습니다. 이 꼬부러질 수 있는 글자들은
매우 수족질환이나 수술, 신경통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이 아픈 어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없으면서도 아프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직업은 검은 보석, 이런 판매업이나 또 가공업 하는 것, 관광 레저, 의상업도 할 수 있고, 목격도 목격. 목격이 어느 정도, 목격이라는 것은 뭐 목격은 무상을 말하죠. 무당을 말하죠. 무당 같은 걸 목격이라. 직업은 일반 직장, 심술, 공무원도 좋습니다. 공무원도 좋고. 어쨌든 그런 일이 좋습니다. 공무원 임무완수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좋다.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질투도 강한데 그래도 여린 구석이 있습니다. 신사가 여린 구석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신미를 설명해요. 신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을정기란 지장간이 있습니다. 신미는. 그래서 을은 정제적 편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미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매우 급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더라. 신미가. 또 이제 정화는 정관적 편간이죠. 이것은 정관적 편간이라면 이성적으로 편간을 스스로 지키려 하려 하는데, 이성적으로 편간을 지키려 하는데 편간은 수단과 방법까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하게 정관적 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신사유리합니다. 나는 뭐 하지만 사실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기토는 정인적 편인으로서 신비한 부분을 내가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인적 편인으로서는 편인은 신비한 거잖아요. 정인은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미는 굉장히 성격이 복잡합니다. 왜? 지장간이 을정기가 있기 때문에. 편제는 통계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간은 뭔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편인은 수용을 하지만 왜곡이라는 뭐냐, 한번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신민은 한마디로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에 갈등 많은 사람이면서 한편 받아들이면서도 막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묘는 대신에 앞뒤가 똑같습니다. 신묘는 초질간 앞으로 전진 나가니까 신미는 복잡하다. 두 글자가 차이가 납니다. 적성과 이제 직업을 한번 볼까요?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적성과 직업을 좀 보면서 신살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신미 신살은 역시 진술주면 화계살이죠. 화계가 있고요. 화계의 의미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은 화계가 있으면 문학예술 종류동 특색이 있고 좀 고독한 경향이 있습니다. 화계가. 호신살은 일면 편인이나 인수라 하죠. 모친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살았어도 이별하며 계모나 양모가 있으면 모친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고, 하여튼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것이 효신살이다. 효신은 정인과 편인이 있다. 이게 보면 됩니다. 또 신미는 현침살 파자가 있어. 파자는 녹을 파는 흉신으로 빈천을 뜻하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신미가. 또 한편으로는 현침살이 지나서 현침은 침을 팍 꼽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성격이 무도하고 예리한 그런 구석이 있다. 할인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은 역시 침술 관련해서 외과의사, 침술 또는 교수, 사업이나 생산성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직업으로서는 감독,
신미 감독이 좋고 종교직이 좋습니다. 신미일주가 종교로 나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통제하고 성적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복잡한 성질을 갖고 있고 수요하면서 왜곡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신묘나 신사나 둘 다 통제하고 또 두려움을 갖고 갈등하면서 갈등하고 뭘 가집니까? 갈등을 품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묘나 신사는 그 조금은 방향성이 틀리죠. 신사나 신묘는 방향성이 신묘나 신사를 두 개를 갖다 다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 이게 설명을 좀 거의 잘못했네요. 자, 뭐요? 신미는 신사와 신묘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유는 위에도 금, 아래도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우리 간여지동이라 그러죠. 간여지동은 성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매우 자신만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자, 신금이 급제적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주체입니다. 강력한 주체다. 적응성이 탁월한 강력한 주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급제는 힘든 일이나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제는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급제는 끈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는 이 끈기가 대단하지만은 목적이 사라지면 이 끈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신유일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유는 가공화되지 않는 원석 같습니다. 그래서 신유 주변에 목이 있으면 재물을 엄청 취하고 신유 주변에 어떤 개수가 있으면은 금생수에서 식신상한의 영궁리를 죽기 살기로 하고 신묘 주변에 토가 있으면은 또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뭔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여지동이라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집이 엄청 강합니다. 신유 고집 강하는데 그 신유의 고집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래서 3대 고집이라 해서 갑자기 3대 고집이 있는데 신유 당연하고 그와 대립이 되는 을묘는 지난번 우리 그 을묘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매우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면 고기를 숙이는 듯 하면서 일어나고 고기를 숙이는 듯 하면서 일어나고 합니다. 신유가 을묘를 못 이을 정도입니다. 또 임자도 대단한 3대 고집입니다. 그리고 신유는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고 받아들이는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신유에 대해서 조금 더 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에 대해서. 신살로 보면 현침살, 뭐 설명했고 구추살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라든지 또는 이상한 성적 이런 애착을 해서 망신살이 있는 걸 구추살이라고 합니다. 음착 역시 외가가 망하는 거. 음착, 양착 다 외가가 외자가 틀린네요. 외자가 외가 어머니 쪽이에요. 외가 외삼촌 외가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직업은 역시 외과의사, 심술 또는 격이 좀 낮으면 기술자가 되고 있고 또는 문학가나 예술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질은 소유욕과 질투심이 굉장히 대단히 강대하고 3대 고집에 속하죠. 임자, 을묘, 여기서 말하는 신유도 3대 고집가입니다. 기질은 매우 비평적이고 차가움이 많고 타인을 원망하는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고독함을 자초하고 항상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혼자는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해. 자, 신해는 갑자기 이렇게 나가 버렸나? 신해. 신해는 갑과 임이 있다. 편재적 정제. 편재적 정제와 또 식신적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재적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걸 말합니다. 앞만 보고 돌진을 합니다. 신해가. 편재적 정제란 뜻이 심이라는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결정되면 밀어붙여 버립니다. 자, 그럼 임은 식신적 상관이라는 것은 자신을 남에게 자랑하고 드러나는데 온갖 궁리를 합니다. 상관은 원래 드러내고 사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남한테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궁리를 참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장을 많이 하는 거죠. 엄청난 사치와 화장을 한다. 어느 정도냐? 신에는 상담 약속 시간에 항상 넣습니다. 왜? 몸을 치장하느라고. 화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공미인이다. 몸을 예쁘게 단장한다. 유행의 소비자다. 세상을 멋지게 만든다. 이랬습니다. 배우자가 신해라면 유지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신해는 남이 볼 때 사치꾼이지만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장은 생활 필수다. 그래 보는 겁니다. 신해는 자기를 세워주면 가서 막 항상 우쭐쭈쭈댑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 신유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수용을 하고 치장하고 자신 나타나는 일에 별로는 신유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치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신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남한테 보이는 것이 그 생각이 전부 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도세주기라 신에는 피부가 곱고 아주 힙니다. 얼굴 피부가 맑고 참 심성도 깨끗하 하지만 구설수도 많습니다. 왜?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이 잘 물들기 쉽거든요. 너무 깨끗하면 더러움이 물들기도 쉽다는 우리가 참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자, 직업으로서는 종교, 철학, 문학, 순결 홀로 산다. 직업으로서는 자기 성형외과도 괜찮고 예능방송, MC도 좋습니다. 적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의학, 기술력이 좋고 사실 히스테리기가 굉장히 많고 범인이 많습니다. 외모 비중에 너무 치중을 하고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아서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너무 개탄스럽게 합니다. 스스로가 막 짜증을 내고 우울증이 걸리고 해서 너무 목표를 자기가 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쭐대는 어린이와 같이 칭찬하면 우쭐대한다 하는 것으로서 이번 시간에 신금으로서 볼 수 있는 글자들 6글자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